중국인민당 강형빈입니다. 2022년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한중 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 30년간 협력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을 해왔는데요. 양국 관계를 보다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어서 그런 노력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님의 외교 공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한반도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는 그야말로 반도라는 이름 자체에 들어있는 것처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반도 국가들은 흥한 경우도 많고 또 그야말로 이렇게 찢겨지거나 아니면 흔적 없이 사라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반도 국가가 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강력한 국방력을 포함한 국력일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그 국가의 리더가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자주적인 외교 또 균형 잡힌 외교를 해 나갈 때 저는 번성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보통 이제 한반도에서 중요한 외교 상대는 물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우리와 관련성이 높은 곳이 아무래도 미국일 수밖에 없겠고, 또 최근에는 이제 중국과의 경제 교류 협력이 확대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물론 일본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미중 관계가 이제 경쟁 국면이 격화되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이제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의 안보 동맹 관계도 무시할 수 없고, 한미 간의 동맹 관계는 계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현실적으로 경제 교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역시도 우리가 그걸 배관시하거나 경시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하는 관계를 역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의 원칙은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기조로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 우리가 휘둘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익의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외교의 방향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경제력이 이제 경제력 평가상 세계 10위를 이제 오가고 있고, 또 군사력도 6위 이렇게 평가될 만큼 국제사회에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어디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되는 방향의 실용적 외교를 펼쳐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예, 신화통신 유승기 기자입니다.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본인을 실용주의자라고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후보님은 이제 어떤 개혁적 진보의 이미지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보수 유권자 중 일부는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을 가진 분들도 일부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전환적 공정, 성장 이런 거 말씀하시고, 청년들과의 대화에서도 이제 성장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 성장에 방점을 두셨거든요. 또 이제 기본소득도 아시겠지만 보수 진영에서 애초에 나온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도 후보님께서 내가 진정한 보수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실용주의자로 정의를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세상의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진보주의자 또는 과격한 이상주의자라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제 실용주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치인 또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를 저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주권자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라고 명확하게 제 위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루고자 하는 그 이상적인 사회 또는 제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현실적인 가치 뭐 이런 게 있죠. 그게 없을 리가 없죠. 그러나 저는 사상가도 아니고 또는 운동가도 아니고 저는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그 보수를 받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국가의 발전과 국민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남의 일로서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로서 해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주의자 또는 실용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누군가를 고용해서 여러분의 일을 대신한다고 할 때 그 고용된 사람이 자신의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아마 내가 원하는 바를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내길 기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또 국민을 설득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 나가겠지만 거기에 더해 가지고 아주 바람직한 이상적인 상태에 매달려서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는 것보다는 한 발짝이라도 가서 조금이라도 실적을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결국 실용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ABC 뉴스 이하경 PD입니다.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현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신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있었던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보는 입장에 따라서 또 보는 거리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반도 문제는 그 미국의 이제 세계 군사 안보 전략상 한 부분이고 대상에 불과하지만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8천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래와 목숨이 달린 일인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이게 이제 그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인데 첫 번째 싸워서 이기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더 훌륭한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이 한반도 정책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다시는 이 땅에서 수백만이 사망하고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그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전쟁 상태를 끝내고 또 대결의 시대를 넘어서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되는 관계로 발전해서 함께 공동 번영하는 것입니다. 유화책을 채택할 것인지 강경책을 채택할 것인지는 그 전략을 채택할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이죠. 반드시 강경책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유화책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당근을 쓸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채찍을 쓸 수도 있고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도 있고 두 가지의 정책의 비중을 조정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추워서 외투를 껴입고 있는 그 여행자에게
강력한 바람을 계속 불어서 옷을 벗기는 게 가능하겠냐. 오히려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스스로 옷을 벗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냐라는 판단에서 소위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또 실제로 햇볕 정책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반도에 상당한 정도의 안정을 가져왔다고 믿습니다.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이 강경 정책이 과연 우리 서방 국가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 왔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그게 100% 확실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유화적 정책이 더 유용할지 또는 강경 정책이 더 유용할지는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태로만 평가한다면 저는 현재의 이 유화적 방식의 정책이 강경한 대결 정책 또는 제재 정책보다는 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 그 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는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고, 우리로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 분명합니다. 남북 간에 합의된 내용들을 최대한 지키려고 서로 노력해야 되고, 앞으로 대결을 통해서 서로 함께 망하는 길을 갈 게 아니라면, 기왕이면 저는 서로 가능한 전쟁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싸우면서도 왼손은 또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제 관계이기 때문에, 나도 이익이 되지만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상대에게도 이익이 부여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합의된 것들은 좀 지켜내고, 또 잘못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지적하고, 또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쌍방이 모두 이익되는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